안녕하세요. 서울 와인의 스피릿입니다. 오늘은 그냥 마셔도 좋고 한식과 모든 음식에 매칭하기 좋은 스파클링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파클링 하면 샴페인만을 떠올리시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전 세계의 다양한 스파클링 와인과 함께 이 와인의 역사와 용어, 페어링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쏙쏙들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에 대한 존재를 잘 알지 못했던 그 옛날 사람들은 효모의 작용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가을에 포도를 수확해 자연스럽게 발효를 일으키면 술이 되어 간다는 것은 선조들의 경험들과 본인들의 경험에 통해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효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효모에 의해 진행되던 포도의 발효가 겨울이 다가오면서 떨어진 기온으로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고 사람들은 술이 되었으니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와인 저장고에 넣어두게 되었죠. 하지만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멈췄던 효모가 다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병에 생긴 가스로 인해 일부 병들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신이 노하셨구나 아니면 와인이 미쳤구나 하면서 무서워하거나 주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악마의 와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미생물의 존재를 알게 되어 여러 방식을 연구한 끝에 해결책을 찾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생물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며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스파클링의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17세기 오빌레 대수도원의 와인을 담당하던 수도승 돔 페리뇽입니다. 돔 페리뇽은 처음으로 블렌딩하는 방법과 병에서 2차 발효를 하는 샴페인 방식을 도입해 현재의 샴페인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은 돔 페리뇽이 만든 샴페인을 최초의 스파클링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돔 페리뇽이 최초의 스파클링을 만든 사람도 샴페인이 최초의 스파클링도 아닙니다. 그가 스파클링 와인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발전시킨 것은 맞지만 최초의 스파클링을 만든 곳은 프랑스 남부 랑구독 루시옹의 리모입니다. 1531년 생힐레르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최초의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해 샹파뉴 지역보다 약 100년가량 앞서서 만들었다는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인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색으로 분류할 때는 레드, 화이트, 로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거품의 유무로 분류할 경우 거품이 없는 스틸 와인과 거품이 있는 스파클링 와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펴보는 스파클링 와인은 거품을 느낄 수 있는 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먼저 콜라와 사이다처럼 와인의 거품을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기에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파클링 와인에 들어있는 거품은 자연스러운 효모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효모의 작용으로 만들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 번의 발효로 만들어지는 스파클링 와인이고 다른 하나는 두 번의 발효로 만들어지는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한 번의 발효로 만들어진 방식은 미생물 작용을 해주는 효모와 만나 발효가 되어지며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스틸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효모는 포도에 들어있는 당분을 먹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이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게 되면 스틸 와인이, 밀폐시켜 가둬두게 되면 거품이 생겨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의 발효로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은 효모가 60에서 70%로 발효를 진행했을 때 뚜껑을 닫아 거품을 병 안에 가두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효모가 발효를 완전하게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당도가 남아있는 상태로 달콤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기에 모스카토 다스티처럼 낮은 도수와 단맛이 있는 세미 스파클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보통 와인보다 더 튼튼한 마개와 함께 우리가 오픈했을 때 펑 소리를 내며 터지는 스파클링 와인은 2번의 발효로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2차 발효를 어디에서 하는가에 따라 또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병에서 발효를 진행해 메토드 트라디쇼넬 또는 샴페인 방식이라 하는 메토드 샹피누아즈라고 불리는 방식과 스테인레스 탱크에서 2차 발효를 진행하는 샤르마 방식이 있습니다. 샴페인 방식의 경우 좋은 퀄리티의 스파클링 와인의 생산을 위해 포도 수확부터 수작업을 하며 2차 발효를 위해 전 기간 매일 병을 돌려가며 많은 시간을 소요해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샴페인 방식으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은 비싼 가격대로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샤르마 방식의 경우 퀄리티적으로 낮으나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 소요되는 시간이 적고 인건비가 낮아 합리적이고 좋은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당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리터당 3g 이하의 잔당이 남아있는 브릿 나트류, 리터당 0에서 6g의 잔당이 남아있는 엑스트라 브릿, 리터당 12g 이하의 잔당이 남아있는 브릿, 리터당 12g에서 17g의 잔당이 남아있는 엑스트라 드라이, 리터당 17g에서 32g의 잔당이 남아있는 색, 리터당 32g에서 50g의 잔당이 남아있는 드미색, 리터당 50g 이상의 잔당이 남아있는 두로 나누어집니다.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브릿 나트르, 엑스트라 브릿, 브릿, 드미색, 두이며, 브릿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스파클링 와인을 식사와 함께 마시며 드미색, 두는 달기의 디저트와 함께 마십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간혹 브릿을 선택하시는 분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술에는 당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이 찐다는 슬픈 사실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결국 모든 술은 살이 찝니다. 프랑스어로 흰색을 의미하는 블랑, 앞에 단어는 단수인 반면 뒤에 단어는 복수로 이루어졌는데요. 영어로 화이트 오브 화이트로 여러 화이트 품종들에서 나온 화이트라는 뜻입니다. 이 블랑 드 블랑의 경우는 섬세함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랑 드 누아의 경우 블랑 드 블랑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누아는 불어로 검은색을 의미하며 여러 레드 품종들에서 나온 화이트로 좀 더 바디감 있는 화이트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파클링의 경우 일반적으로 2종류 이상의 빈티지 와인을 혼합하기 때문에 빈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며 이럴 경우 농 빈티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특정한 해에 수확한 포도로 만들었을 때에는 그 해의 연도를 표시하는 빈티지 스파클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농 빈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파클링 와인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프랑스의 샴페인입니다.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샴페인의 경우 샹파뉴 지역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에만 이름 붙일 수 있으며 병 안에서 2차 숙성을 하는 메토드 샹피누아즈 방식을 사용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샹파뉴 지역 외에서 생산된 스파클링 와인은 크레망 또는 백무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크레망의 경우는 샹파뉴를 제외한 곳에서 샴페인과 동일한 샴페인 방식인 메토드 샹피누아즈 방식을 사용해 만든 스파클링입니다. 부르고뉴에서 생산된 스파클링은 크레망 드 부르고뉴, 알자스에서 생산된 크레망은 크레망 달자스, 루아르에서 생산된 스파클링 와인은 크레망 드 루아르라고 부르는 것처럼 알자스, 보르도, 부르고뉴, 쥐라, 랑구드 무시옹, 루아르, 사부아 등 7개 지역에서 생산된 크레망 뒤에 생산되는 지역명을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생산되어 AOC로 보호받는 크레망의 종류는 총 8개입니다. 백무소의 경우 크레망이 생산되는 외의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스파클링입니다. 이 경우 2차 숙성은 메토드 샹피누아즈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테인레스 탱크에서 2차 숙성을 진행하는 샤르마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스파클링 와인을 크게 스푸만테와 프리잔테로 나누는데, 스푸만테는 2차 발효를 통해 만들어진 강력한 스파클링 와인으로 프로세코가 대표적이며, 프리잔테는 약발포성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스페인의 경우 스파클링 와인을 에스푸모소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카탈루냐 중심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 카바이며, 다른 나라의 스파클링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와인입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젝트라는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하며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발효하는 샤르마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세계 국가들은 별도의 용어를 두지 않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스파클링 와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스파클링 와인은 어느 음식에 두루 잘 어울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페어링하기 쉬운 와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채소를 많이 사용하고 양념이 첨가된 한식과도 페어링하기 좋으며 기름기가 있는 음식과도 페어링하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음식과도 잘 어울려 잡채나 전, 튀김과도 함께하기 좋습니다. 또한 축하와 기쁨의 의미도 담고 있어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데 함께할 안성맞춤인 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